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의 사회학과의 황승현입니다.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발표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사회학과 교수가 왜 상속세에 대해서 연구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왜 상속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또 모든 사회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상속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특허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한다. 그래서 상속세가 그러니까 재산권, 상속권, 특허권 이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세 큰 중요한 기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상속세가 높아서 높은 것이 뭐 다른 나라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나라가 없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아주 높은 세계 유일하게 이렇게 높은 상속세를 갖고 있는 상속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회를 우리나라 시장 경제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저주의 세다 이런 뜻으로 제가 상속세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반응이 없어서.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네네. 네. 올 초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이 고율 상속세 때문에 이제 가족 경영 대기업이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속세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우리 기업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몇천억 상속 받아서 반 내고 반 남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나도 그런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였던 우유 배달원이 이랬다는 겁니다. 재벌의 상속세가 얼마든 그들은 평생 쓰고 돈이 남을 것이다. 내가 평생 우유 판들 그런 돈 벌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상속세 내는 사람들에서 배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어느 방송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삼성 상속세에 대해서 제일 이제 열심히 이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것과 아들하고 무슨 관계 있나? 아들이 뭘 도왔다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심한데 이런 거 더 심화시키는 상속세 완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철회돼야 된다. 강은미라고 하는 이 정의당의 원내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이런 거 다 이제 적용되면 실효세율은 실제로는 낮다. 높지 않다. 뭐 19%, 뭐 27%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9년에 상속세 납부한 피상속인이 9,555명인데 실제로는 아마 36만 명 이렇게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균 상속 재산은 22억 5천만 원인데 이래서 상속 재산이 이러니까 실제로 세금은 이렇게 공제받고 저렇게 공제받고 1인당 475만 원 받는다. 이제 세금을 그렇게 낸다. 그렇게 내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 내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나 봅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예전에 대선 출마도 했었고,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고, 경남지사도 했었고, 행안부 장관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본 자산법이라고 하는 걸 만드나 봅니다. 그게 이제 기본 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일정 돈을 주고,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주고, 그게 이제 20세가 될 때까지 은행에서 불려서, 이제 20세 되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뭐 기초 자산 뭘 주자, 만들어주자. 그걸 뭘로 만드냐? 상속세를 이제 걷어서 주자.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마 서강대학의 어떤 교수가 주장했고, 김두관 의원이 이것을 입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부모 재산 상속 증여가 4억 원으로 제한하고 4억 원 넘는 것은 상속세로 다 걷어서 그걸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10월 5일 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당의 국힘당의 어떤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관심 갖고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4억 원. 그러니까 18조 이건희 회장이 18조를 이제 재산이 18조인데 18조의 그 재산을 상속을 했다라고 하면 4억 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다 상속세로 걷겠다는 거죠. 국유화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제 기업을 상속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상속세 20%가 이제 가산세가 이제 추가해서 50%, 20% 더하니까 10% 그러니까 합해서 60%가 이제 최고 세율인데 여러 가지 공제로 인해서 실효 세율은 이제 27.9%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1억 상속되면 10%, 5억 상속까지는 20%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 낸 사람 토탈해서 평균 내보면 27.9%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재산이 30억 있는 사람, 집 한 채 있고 현금 조금 있고 해서 재산이 뭐 20억, 30억 있다. 이 사람들은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하는 게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피상속인 수가 35만 6천 명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8천 명 정도, 그러니까 정도가 상속세를 실제로 낸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이 상속세를 낼 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국세 수입 비중이 총 1%가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올라서 1%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고 또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이 뭐 2점 몇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속세율을 낮춘다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상속세 높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없는 국가들 있다고 하는데 그 상속세 없는 국가들은 소득세나 다른 세금이 많아서 거기서 다 보충하고 있어서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캐나다가 소득세가 많다고 하면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상속세가 없는 대신 소득세가 높다는데 소득세 최고 세율이 53.5%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냐? 우리나라는 지금 42%, 지방세 4.2% 합쳐 46.2%인데 이것을 45%로 올린다죠. 내년부터. 그래서 지방세 4.5% 합쳐서 49.5%가 이제 우리나라의 소득세입니다. 종소세가 이게 49.5%이고 여기다 건강보험료, 뭐 고용보험, 요양보험료 다 합치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상속을 받은 재산이 개인 재산인가? 그런데 개인 재산일 수 있죠. 그게 회사가 아닐 경우에. 근데 회사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으로 물려받으면 그 주식은 이재용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일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재산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물려받은 재산, 예를 들어서 지금 18조로 하는데 그 11조를 세금 낸다. 11조를 세금 내고 7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경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배당을 한다. 혹은 상여금을 받는다. 이랬을 때 배당받거나 상여금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 역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받는 돈의 50% 정도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회사 자산이 개인 자산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엄연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니까 법인이 탄생했을 때 출생 신고하듯이 출생도 하고 또 법인이 없어질 때 또 사망 신고하듯이 또 폐업 신고도 하고, 그래서 법인은 법인체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체에 있는 재산을 개인 재산을 옮기려고 할 때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물려준 18조 재산에서 11조를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 11조를 내기 위해서 혹시 이 가족들이 배당을 받거나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배당 받으려면 모든 주주들한테 다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당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여금을 받는다. 그것도 대표이사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주총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으면 거기에서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그 나머지 돈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를 세금을 내야 되면 실질적으로는 22조 정도를 배당을 받아서 거기에서 반을 세금 내고 반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은 18조인데 내야 되는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22조면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받는 상속세보다 걷어가는, 국가에서 내는 게 국가가 걷어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중과세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중과세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이해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서 반도체 사업을 해보겠다 할 때 아마 이병철 회장께서 반대하셨나 봅니다. 반대하시니까 아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옛날 기사에 사제 출연을 해서 한국 반도체 지분을 50% 인수하고 그걸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제 출연. 그 사제 출연이 무슨 말인가? 사제 출연이 무슨 말인가? 사제 출연이라는 얘기는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 대주주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제 출연은 이건희 회장이 개인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다가 개인 돈을 내고 나면 그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져오려고 하면 배당 받거나 급여 받거나 상여금 받거나 이런 걸 통해서 소득세를 내고 받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평균이 26%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조동근 교수님께서 어느 방송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죠. OECD 국가들이 있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 15개 국가? 거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있는 국가들 20개 국가들만 상속세 평균을 내면 26%인데 그 OECD 국가들 평균이라고 하면 OECD 국가는 뭐 다 합쳐서 계산을 해야죠. 그럼 14.5%입니다. 이런 것들로 늘 속임수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삼성의 추정세액을 대충 보면 뭐 10조 6천억 여기에다가 부동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건 순 주식에 관한 상속세인데 부동산 것도 있으니까 1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조 정도 되면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다 내지 않고 이제 1년에 1.8% 이자 적용해서 6회 분할 납부게 6분에 나눠서 한 번 납부하고 5년 더 납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 1.8조 원,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려면, 주식이나 부동산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상여금 배당 받으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 종소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3조 6천억 정도 배당을 받아야, 그래야 1조 8천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1조를 내는 게 아니고 22조 정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을 매각해서 지분을 줄이지 않으면 상속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1대 주주가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가족들이고,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으로 이제 1대 주주가 넘어갈 수도 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박용진 의원이 그런 법을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게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줄어들면, 그럼 잘못하면
잘못하면 일대 주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국유화 하자는 거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구광모 회장이 그 구본모 회장한테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1조 5,200억의 이제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실제 내야 되는 것은 9,215억인데 여기에 이 그림에는 구광모 회장이 7,200을 내야 된다는데 구광모 회장이 받는 거고 나머지 다른 그 가족들 받는 거 다 합치면 9,200억입니다. 9,200억인데 이걸 내려면 그 여기도 역시 6년 동안 나눠내는 분할납부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걸 그 뭐 배당 받거나 이렇게 내려면 1조 5,200억을 내야 되는 게 1조 7,200억을 배당을 받거나 해서 나머지 소득세 내고 이렇게 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49.5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제 두 배를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되면 22조를 이제 배당받거나 해서 나머지 50%를 이제 종합소득세 내고 나머지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1848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1848년 이때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상속세와 높은 누진 소득세를 부과해서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한다.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떠난다고 하겠죠. 떠난다.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망명자와 반역죄 재산을 몰수한다. 어떻게 될까요?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재산을 몰수하려고 할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상속세 없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상속세 10% 이하인 국가 이태리, 스위스, 폴란드, 아이슬란드, 터키 20% 이하인 국가들 그리스,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자,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 두 번째로가 일본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걷는 실효세율은 전혀 다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삼성 상속세 걷지 말자. 그러다가 삼성이 뭐 미국으로 떠난다. 혹은 뭐 삼성을 중국이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실효세율이 27.9%밖에 안 되는데 60% 아니다. 그게 뭐 맞냐? 이런 얘기. 또 기재부 그 세제 실정은 19.5%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상속인 35명인데 여기서 500억 이상 상속한 경우가 12명이다. 그래서 극히 적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이 내용은 SBS 뉴스에서 제가 자료 검색하다가 불과 며칠 전입니다. 10월 28일. 불과 며칠 전인데, 기자가 이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인 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극단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적정한 소득분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고 부의 세습에 따른 계층 간 기여의 불평등 해소하는 중요한 취지가 존재하는 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충분한 과세는 어느 세금보다 정당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상속세 평균 세율이 27.9%다 혹은 19.5%다.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1억에 10%, 5억에 20%, 10억에 30% 이렇게 해서 상속받는 사람들 다 더해서 나눠 보니까 27.9%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30억 이상 50%를 50억 이상 60%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 때도 재윤경이라는 국회의원이 50억 이상을 60%로 했는데 60%이면 이제 65%를 내면 78억을 내게 됩니다. 상속세를. 그 다음에 이제 65%를 내년부터 60%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60%면 72%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72% 세금을 내려면 그걸 배당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을 세금을 내려면 실제로는 200이 아니고 220 이 정도를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분을 줄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분을 줄이게,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회사를 이제, 후손한테 물려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죠. 그런 법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재산이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런 경우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주식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려줄 때 그것이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를 물려주는 거죠. 기업의 가치, 거기에는 이제 그 고용도 들어가 있고, 또 뭐, 그 일자리뿐만 아니고 세월에 축적된 그 땀과 노력과 기술과 경험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날려버리자.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 상속한 경우 12명이라 한다면 이것은 12개 기업이 상속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버리면 그것은 황금알 낳는 그 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경영을 하면 상속세 전액 면제됩니다. 가압상속 제도가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55%라고 하는데 55% 비상장 주식의 80% 납세 유예를 하고 5년 뒤에 납부 면제가 됩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의 80%를 가지고 물려받으면 납세 유예가 되는데 80%, 그러니까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그런데 20%인데 이제 일본은 상속세율이 55%거든요. 그러니까 20%를 세금을 내는데 55%를 내니까 11%지요. 5년 뒤가 되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100년 이상 되는 기업의 숫자가 33,000개고 우리나라는 7개 있다는 겁니다. 가압상속제도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엄하게 이렇게 조건을 달아놔서 우리는 1년에 100개가 안 됩니다. 이 가압상속 혜택을 받는 회사들이.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17,000개, 8,000개 정도가 됩니다. 스웨덴은 상속세 없앴고요. 스웨덴 얘기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압승계 시 이제 그 공제 혜택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우스 보이시나요? 독일이 30%, 실제 부담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그런데 왜 4.5%냐면 30%인데 85%를 공제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은 15%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15%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30%니까 4.5%인 거죠. 그리고 7년 지나면 100% 공제되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그렇고 스페인 그렇고 벨기에 그렇고 벨기에는 상속세율이 80%라고 하더라고요. 80%.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죠. 그 중에 특히 가압상속의 경우에는 30%가 30%를 내는데 실제 자식들이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는 3% 냅니다. 우리나라는 60%죠.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아까 33,000개의 회사가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회사가 남아있다 했는데 이건 2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인 일본은 3,146개, 독일은 837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당대에서 바로 재산을 물려받고 60%를 내면 당대에서 바로 국유화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가압상속 제도가 있는데 너무나 엄격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여기도, 그러니까, 가압상속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압상속 제도를 이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욕실 제품 제조업을 합니다. 욕실 제품 제조업을 하는데, 중분류상으로, 그러니까 세금 내는 분류상으로 국세청에서 22번입니다. 중분류가. 욕실 제품 제조업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욕실 제품 제조업을 하다가 양변기 제조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양변기 제조업은 23번입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및 제조업. 이 다릅니다. 22번은 23번하고. 그 다음에 그 비대를 거기에 같이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28번입니다. 비대는 전기장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욕실 제품 제조업 하다가 양변기나 비대 이런 걸 만드는 것으로 변경하면 이건 중분류상 변경 허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바꿨다라고 하면, 가산세,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신고했던 그 세금보다 훨씬 많은 추징금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개가 안 됩니다. 1년에 100개가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독일하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 우리나라는, 이걸 보시면 왜 우리나라는 가업상속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안 되게 했을까? 우리나라 제도는 가업상속을 못 받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평균 62건에 1000억이 안 됩니다. 독일은 몇천 건, 2만 건 가까이서 60조 가까이 됩니다. 이러니까 독일이 중소기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속세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속세, 사망세라고 합니다. 사망세. 이건 이중과세인가 삼중과세인가. 자,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세를 다 내고 아껴서 안 쓰고 모아서 모은 재산입니다. 이것을 낼 때 다시 증여세를 낸다고 이게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업일 경우에도 법인세 다 내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죠. 그것을 나중에 찾아오려고 할 때, 쓰려고 할 때, 거기 다시 배당하거나 하면 다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왜 이 위헌 소송을 안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상속세는, 그러니까 헌법소원은 당사자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소송하겠습니까? 국민적인 어떤 그런 비난,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밖에 발생 안 하니까 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건 헌법 개정 한계, 그러니까 과잉 금지 원칙, 여기에 걸린다. 또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려받는 재산보다 납부해야 되는 재산이 더 많아야 되냐.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에만 예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상속세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이제 폐지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회사 갖고 있는 동안은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받아서 세금 내려면 뭘 팔거나 뭐 경영권 잃거나 해야 되니까 그 회사의 주식은 그거는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만들어낼 때 그냥 팔아서 돈으로 회수한다거나 쓰려고 할 때 그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자본이득세로 바꾸자. 그 다음에 이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이연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이연해 주자.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 자기가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때 거두면 되지 않냐. 근데 그때 어차피 이제 그걸 배당을 받거나 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가업 승계를 장려해야 기업 처분하지 않고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잖아요. 그래야 일자리도 보존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다 외국으로 떠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상속세를 통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갈라버리는 이런 것들은 멈춰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도 사람도 국가도 다 가난해진다. 국가가 세금 많이 걷으니까 그때는 잠깐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 나면 국가도 기업도 사람 다 가난해지고 평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평등해지죠. 이런 케이스가 정확하게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세 이거 없애거나 혹은 바꾸지 않으면 스웨덴처럼 회사들이 다 떠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측을 제가 합니다. 예전에 스웨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 지금 백신 만들어서 이제 뭐 한다고 하는 그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스웨덴을 떠나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런 계기가 이번에 삼성의 상속세 문제가 거론되면서 기업들이 우리도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